열량은 낮추고 영양은 높이는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게 봄동이 아닌가 싶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즐겨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왕에 먹는 거 좀 더 약이 되게 먹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우리가 봄동을 조금 장점을 좀 강화시켜서 먹으려면은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생으로 드시는 것이 우리가 비타민 C를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섭취하려면 생으로 드셔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봄동은 식이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장애 운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봄동이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소, 비타민, 무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단백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육류 단백질인 소고기와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 소고기를 넣은 된장국, 식물성 단백질이죠. 함께 드시면 아주 훌륭한 영양 균형성을 잘 맞추는 식품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 있어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려면요. 기름을 살짝 넣어서 무치거나 그다음에 전으로 해서 드시는 거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다이어트와 면역력 향상에 봄동을 추천해 주셨는데 봄동을 또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봄동이랑 배추랑 보면 엄마가 같아요. 같은 뿌리인데 다른 형제예요. 모양도 맛도 좀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는 봄동은 가을에 김장, 배추 씨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종할 때 조금 늦게 이제 파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추운 겨울에 노지에서 자라게 되기 때문에 한번 들고 네네. 보여주시겠어요? 노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게 속이 차지가 않아요. 속이 차지가 않고 이게 꽃 만개한 것처럼 네. 바닥에 이렇게 펼쳐지면서 네.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게 봄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찬 데서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 차지 않으면서 네. 줄기가 굉장히 두껍고 네. 그다음에 수분이 많고 네. 달고 아삭한 그런 맛을 내는 게 봄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배추를 할 때 이렇게 좀 알맹이가 꽉 차고 여문 걸 고르는데 봄동은 그렇게 고르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봄동은 그냥 이렇게 네. 다 속이 이렇게 결구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네. 펴져 있어요. 네. 네네 이렇게 다 네. 춥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지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네. 우리가 김장하고 그럴 때 배추는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네. 예,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추운 데서 자라기 때문에. 네, 그럼 어떤 예. 걸 고르면 좋을까요? 이렇게 안에는 조금 노란 색깔이 나는 걸 고르시고요. 네. 그다음에 요 끝부분은 파랗고 그런 걸 고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네. 끝에가 노란 부분이 없는 거. 그러니까 노랗게 된 건 벌써 이제 시들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걸 고르시면 되고요. 만약 이제 시들었을 때는 이제 데쳐서 국을 끓인다든가 삶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예. 봄동을 이용해서 겉절이를 한번 만드는 방법 배워보도록 할까요? 예, 예. 겉절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봄동은 절이셔야 되고요. 네. 소금 물에다가 한 10대 1 정도 소금 물에다가 절여가지고 절이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절이시고요. 네. 또 바로 드실 때는 안 절이셔도 돼요. 조금 두고 한 네. 2, 3일 더 해야 되겠다 그럴 네. 땐 절이시고 네. 바로 드실 때는 네. 그냥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절여 놓은 거고요. 저는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요. 네. 네. 요게 이제 무말랭이. 재료- 저기 사과 말랭이. 네, 제가 굉장히 특이한 점이 겉절이를 만드는데 정말 사과 말린 게 있어요. 예. 사과 말린 사과 거요? 말린 게 어떻게 겉절이 김치에 들어가게 예. 되나요? 그러니까 봄에 나는 식재료는 약간 풋내가 나고 네. 비릿한 맛이 나기 때문에 네. 사과를 넣어주게 되면 그 비릿한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말렸다 쓰셔도 되고 생사과를 쓰셔도 그냥 되고요. 쓰셔도 되고. 네네. 네, 그래서- 양념 만드는 방법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네. 쪽파하고 부추 들어갈 거고요. 네. 요거는 이제 풀, 네. 그러니까 다시마 육수로 이제 풀을 낸 거고요. 풀 주고 이렇게 쑤셨는데 네. 사실 가장 김치 만들 때 귀찮은 단계가 이거거든요. 막 예. 끓였다가 식혔다가 해야 되고 예. 이거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없을까요? 뭐 찬밥이 있으면 먹다 남은 밥이 있으면 밥으로 물 조금 넣고 갈아서 쓰셔도 되고요. 아. 왜 고구마 같은 거 감자 먹던 거 남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이 갈아 쓰시고요. 요즘은 집집마다 누룽지 엄청 많잖아요. 예. 누룽지를 폭폭 끓였다가 그걸로 같이 하시면 돼요. 일부러 막 안 끓으셔도. 아, 예. 쉽네요. 간단해지네요.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 훨씬. 그래서 이제 네. 풀국 끓인 데다가 이제 고춧가루 좀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제 젓갈이 2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이제 멸치, 멸치 액젓. 예, 멸치 액젓, 요거 새우젓 좀 넣어주시고요. 아, 네. 새우젓 넣어주고 이제 뭐 일반 김치 하는 거랑 거의 이제 비슷해요. 양념 단계가 겉절이어도. 비슷하네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마늘 좀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마늘 넉넉히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생강.
네, 다진 생강, 네, 다진 마늘 생강.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 이제 설탕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설탕.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요게 이게 뭐냐면 뭐예요? 굵은 멸치를 바짝 말렸다가 네. 분쇄하지 않고 네. 굵직굵직하게 다져서 같이 넣으면 아주 감칠맛도 나고 이렇게 씹히는 맛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맛있거든요. 아, 잘게 다지는다기보다는 그냥 굵게. 다져주셨어요. 예. 네. 이게 분쇄를 하면 음식이 텁텁해지거든요.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그냥 다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굵은 가루. 네, 다진 거하고 다진 멸치. 그다음에 봄동이 이제 이렇게 절이고 나면 이제 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다시마 육수를 같이 조금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예. 네. 이제 그래가지고 점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섞어가지고 그냥 이제 먹을 때 네. 버무려 주면 이제 끝이죠. 일반 겉절이 양념하고 요거는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예. 비슷하고요. 네. 이제 겉절이는 이제 양념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먹을 때 네. 뭐 생으로 드실 것 같으면 생으로 그냥 이제 바로 버무려서 드시고요. 절였다. 그래서 요거만 이제 양념만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하루 정도 약간 놨다가 숙성시켜 예.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자, 요거 이제 이제 조금 한 네. 시간 정도 절인 거예요. 네. 절여서 큰 거는 조금 이제 한 번씩 잘라 주시고요. 작은 건 그냥 쓰셔도 돼요. 절인 봄동에 이제 양념이 양념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버무리면 되죠. 여기 이제 요것도 들어가는 게 맛있게 무치는 비결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살살 털듯이 네. 버무리셔야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부추하고 쪽파 이렇게 들어가고 너무 막 또 으깨듯이 버무려 주시면 치대면 안 막. 돼. 풋내 나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사과가 좀 들어갔고요. 이제 요거 말려놓은 거 없으면은 네. 없을 때는 그냥 생 사과를 편편히 썰어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말랭이를 버무리면 불리지 않고 그냥 넣네요, 선생님. 예, 이게 지금 촉촉한 상태거든요. 예, 당분이 있어서 아주 바짝 마르지는 않아요. 예, 바짝 꾸덕꾸덕한 마르지. 정도. 예, 그래서 네. 이제 뭐 사과를 먹다가 좀 남거나 아니면 배 같은 거 좀 먹다 남으면 이렇게 말려놨다가 이렇게 봄에 이렇게 나물 같은 거 하실 때 김치 하실 때 넣으면 굉장히 말려서 씻어도 되고 아삭한 식감이 좋으시면 그냥 그대로 넣어줘도 그렇죠. 될 것 예, 같고요. 예. 아이디어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정말 손끝이 이제 나무를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만지면서 정말 무쳐만 주시는 수준이네요. 네, 그러니까 살살 버무려 주기만 하면 지금 네. 끝이죠. 뭐. 예. 아, 완성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을 때는 나중에 이제 잣가루를 지금 제가 여기다 이제 잣가루 뿌려놨는데 잣을 좀 굵직굵직하게 다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가루까지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드시면 되죠. 아, 봄동을 네네. 그러면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오늘 봄동 먹는다고 옷도 봄동 색깔로 입고 왔어요. 여기. 여기 뜨끈한 밥에다가 착 올려 먹어야 맛있는데. 밥 한 공기 주세요. 여기 밥도 있어요. 예. 이게 정말 아까 전에 무치는데 비법이 있었네요. 봄동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아삭아삭하게 씹히면서 양념이 달큰하게 묻어가지고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신도 번쩍 들어가지고 충곤증도 달아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이맘쯤이 되면은 겨우내 먹던 김장김치가 좀 물릴 때가 됐잖아요. 김장김치는 김치찌개에 양보하시고 깔끔하고 상큼한 맛은 봄동 겉절이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봄동을 좀 많이 먹고 싶어도 김치로 먹으면 마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채소 즙의 형태로 좀 내서 먹으면 영양 성분을 좀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수님, 즙으로 먹는 거 어떨까요? 예, 보통 요즘은 뭐 봄동 말고도 즙으로 많이들 드시는데요. 즙으로 먹다 보면 아무래도 액체 형태다 보니까 소화 흡수율이 더 증가를 해요. 그래서 봄동에 들어있는 뭐 칼슘, 뭐 칼륨 이런 미네랄 섭취나 베타카로틴은 지장이 없고 오히려 더 잘 흡수가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착즙하는 과정에서 식이섬유라든지 또 일부 영양소는 좀 손실이 되기 때문에 소화력이 좋거나 다이어트하는 분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갈아서 드시는 게 좋고요.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는 그냥 그런 영양 성분을 섭취하고 싶다 하시는 이제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은 착즙 형태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봄동